다중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에 대한 강의는 간단히 결론을 살펴보는 요약 강의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법률 조문까지 살펴보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히 결론을 살펴보는 요약 강의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본 강의는 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전세 사기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1번 선순위 총부증금 미확인으로, 2번 세금 체납, 3번 은행 대출, 4번 소유권 이전, 5번 신탁 등기, 6번 무권리자와 계약. 가짜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을 맺는데 사기당하는 거죠. 주인이 아닌 사기꾼하고 전세계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갭 투자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8번 전세를 월세로 대리중개업소에 조장. 이것은 호스텔 주인이 그 건물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한테 월세를 받아달라고 맡겨놓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개업자가 세입자한테는 전세 계약을 하고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서 가짜로 만들어서 일정하게 월세를 붙여주고 있는 그런 전세 사기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전세 유형은 크게 이렇게 8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특히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한 단독 소유 건물, 단독주택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전세 유형은 1번의 선순위 총보증금 미확인으로 인한 전세 사기입니다. 이것은 주택만 보면 협의의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세 사기 유형이고, 단독 소유 건물, 즉 상가주택 건물이라든가 근생 건물이 있더라도 그 건물 전체가 소유자 한 명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근생 건물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죠. 거기서 월세, 전세를 주고 살게 되면 똑같이 이런 선순위 총보증금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전세 사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중주택에 있어서 전세 사기는 다중주택에 속한 이런 단독주택에 나오는 고유한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다중주택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중주택은 소유자는 한 명인데 세입자는 여러 명인 건물 형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일반 다중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세입자도 한 명이죠. 앞서 봤지만 예를 들어서 갑소유 아파트 301호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해서 세입자가 삽니다. 여기는 소유자가 한 명이고 세입자도 한 명의 형태밖에 나올 수가 없죠. 아파트 같은 경우. 두 번째 특징은 대출은 등기부등본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라든가 미납세금은 나오질 않아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을 볼 수 있는 공축장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으로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세입자가. 그래서 전세 사고, 고의성이 있으면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법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사례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9억 원인 집에 10호실이 있어요. 그런데 9개의 실은 다 찼고 마지막 공실 하나가 있어서 입주를 하는데 이 9개의 실 호수에 각 1억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입자들의 총보증금은 9억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됐어요. 운 좋게도 집값 9억에 낙찰이 됐다면 이 낙찰 금액에서
세입자들의 구억을 먼저 찾아갑니다. 남는 금액이 없죠. 그래서 새로 입주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들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이번에는 집값이 19억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10호실인데 9개 호실은 각 1호씩 들어가 있고 대출이 5억 있습니다. 미납세금도 5억 있습니다. 이미 대출이 5억 있고 미납세금이 5억 있다는 얘기는 나보다 앞섰다는 얘기죠. 권리가 나보다 앞선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문제가 생겨서 낙찰 금액이 19억이 됐다고 그러면 앞선 권리인 대출 5억, 미납세금 5억 차지하면 9억이 남죠. 근데 이 9억도 또한 앞선 세입자들의 총보증금에서 찾아가면 한 푼도 없죠. 그래서 새로 입주한 세입자는 또 못 들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법을 개정을 해서 안심해도 되게끔, 즉 총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해서 나올 수 있는 전세 사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래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쯤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봤지만 이 대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은 임대인이 제공할 의무로 법을 개정을 했어요. 또는 임차인한테 사전 동의를 해서 임차인이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미납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의 제공 의무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한 임대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납세금은 보증금을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선순위 보증금 확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방법. 물론 미납세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안전장치를 했는데 세 가지의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안전장치. 이 세 가지 안전장치는 첫 번째, 임대인한테 의무로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한테도 권리처럼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중개사한테도 의무를 지어놨습니다. 중개사한테도 의무를 지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임대인 같은 경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제지문에서 미납세금이죠. 그리고 확정일자, 보증금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를 시켰죠. 이런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7항하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무서에 열람 신청을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지만,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한테도 의무를 지어놨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개업 공인 중개사입니다. 중개 의뢰인에게, 즉 세입자죠, 위에상 임대인 이런 의무가 있고 임차인도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안정장치를 세 단계로 해놔서 총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해서 전세사기가 일어났던 지금까지의 전세사기에서는 많이 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내용인데요. 근저당권, 즉 대출이죠. 그리고 미납세금, 그리고 총보증금만, 그리고 총보증금 화폐는 내 것까지 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건물가격의 70% 내지 80% 이하가 돼야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가율이죠. 70, 80%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도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됐을 때, 한 번 유찰됐을 때에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이 다운되는, 차감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20% 정도 차감이지만 인천, 수원 같은 데는 30%가 차감되죠. 그래서 이 차감 비율은 지방마다 틀립니다. 지방에 있는 법원마다 틀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다중주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